한화디펜스가 1조 원 규모의 호주 자주포 사업 단독 후보로 선정됐다. 호주 육군은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개발한 K9 자주포를 운용하게 될 전망이다. 호주 국방부는 3일 한화디펜스를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사업의 우선 공급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K9 자주포 제작사인 한화디펜스는 호주 정부와 제안서 평가 및 가격 협상 뒤 양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가 납품되며 호주 정부의 사업 예산은 약 1조 원이다. 앞서 호주는 2012년 국방예산 삭감을 이유로 자주포 획득 사업을 중단하면서 K9 자주포 수출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호주가 사업을 재개하면서 K9 자주포를 단독 후보로 선정. 호주 자주포 수출은 10년 만에 결실을 보았다. K9 자주포는 155mm 52구경장 자주포다. 길이 8m짜리 포신에서 발사되는 포탄은 최장 40km까지 날아간다. 아울러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 포탄 이송과 장전 장치를 탑재했으며 사격 명령 접수 후 30초 이내에 탄을 발사할 수 있다.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는 뛰어난 사양과 경쟁력 있는 가격을 앞세워 수출 길을 넓히며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히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K9 자주포는 48%를 차지했다. 이는 독일 주력 자주포인 PZH-2000의 3배에 달하는 수출 실적이다. K9은 국내 포함전 세계 1700여 대가 운용 중이다.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됐다. 지난달 25일 한화디펜스는 노르웨이용 K9 모델인 비다로 3문과 K10 탄약차 한 대를 선적해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운송을 완료하면 한화디펜스는 2017년 노르웨이 육군과 2132억 원 규모로 수주한 무기 공급 계약을 완료하게 된다. 올해 들어 K9 자주포를 실전 배치한 인도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열려있는 국가다. 인도 육군은 K9 자주포 41문의 납품 일정을 앞당겨 무기 체계에 편입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도 지난해 말 K9 자주포 12문 도입에 이어 6문을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국가뿐 아니라 폴란드, 핀란드 등 계약 물량이 남아있는 국가들에 대한 수출 사업도 차질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한화디펜스 측의 설명이다. 한화디펜스 이성수 대표는 호주의 K9 도입 결정은 한호주 국방, 방산 협력의 값진 결실이자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입증한 쾌거라며 호주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지 생산 시설 구축과 인력 양성 등에 힘써 호주 방위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한화디펜스 실적 이끈 K9 자주포 하반기 수출 총력전. 우리 군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K9 자주포가 제조사 한화디펜스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한화디펜스는 지난 6월 한국군 납품이 마무리되면서 K9 자주포 신규 생산이 종료됐지만 올해 하반기 수출을 통해 활로를 개척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디펜스 2분기 영업이익은 330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62.6% 늘었다. 매출은 3,993억 원으로 34.1% 증가했다. 특히 수출 부문에서 실적이 개선됐다. 수출 부문 매출은 1,194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366.3%나 늘었다. 전체 영업이익률도 8.3%로 지난 1분기 1.3%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한화디펜스 모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방산 분야에서 K9 인도 수출 물량 증가로 실적 개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화디펜스는 지난 1월 한화지상 방산이 자회사 한화디펜스와 흡수 합병하면서 새롭게 출범했다.
자주포에 주력하던 한화지상 방산과 지대공 무기를 만드는 한화디펜스를 합쳐 화력, 기동, 대공, 무인 체계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10년 연구 끝에 국산 기술로 만든 명품 무기 세계 최대 수출 자주포. K9 자주포는 삼성 테크위니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1989년부터 10년 동안 연구 끝에 국산 기술로 개발한 무기다. 자주포는 견인포와 달리 차량에 탑재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포를 말한다. K9 자주포 사거리는 40km에 달한다. 10km는 인천 월미도와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을 잇는 직선거리보다 길다. 사격 직후 새로운 사격 정보를 받을 경우 60초 안에 사격할 수 있고 15초 안에 포탄 3발을 발사할 수 있는 급속 발사도 가능하다.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한국군 핵심 전력으로 부상해 최전방 부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반격한 것도 해병대 연평부대에 배치된 K9 자주포다. K9 자주포는 미국 M109A6, 영국 AS-90에 비해 사거리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독일 PZH-2000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도 성능이 크게 뒤처지지 않으면서 가격이 저렴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K9 자주포는 한 대당 37억에서 38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세계 각국으로 수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처음으로 터키에 280대가 수출됐고 2015년 폴란드에 차체 120대가 판매됐다. 2017년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에서 꾸준히 수출 실적을 쌓아 올렸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는 48%를 차지했다. 독일 PZH-2000, 프랑스 카이사르, 중국 PLZ-45등을 제쳤다. 6월 한국군 납품 종료 수출과 내수 개량으로 활로무색. K9 자주포는 지난 6월 한국군 납품이 마무리되면서 종산된 상태다. 한화디펜스는 2000년부터 한국군에 1000대가 넘는 K9 자주포를 납품했다. K9 자주포가 종산되면서 공장 가동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화디펜스는 신규 수출 물량을 확보하고 내수 성능 개량 사업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수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현재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영국 등과도 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K9 자주포 성능 개량 모델인 K9A1 초도, 양산도 시작했다. K9A1은 출시 20년 된 K9 성능을 개량한 자주포로 조종수야간잠 만경, 보조동력장치 등 야전 운용 효율성을 향상한 모델이다. 자동사격 통제장치, 보조동력 장치, 후방 카메라 등을 장착했다. 특히 도스로 운용되던 자동사격 통제장치를 윈도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 한화디펜스는 지난해 초도 생산된 K9A1을 오포병여단 888대대에 납품했다. 한화디펜스 관계자는 K9 자주포 종산으로 양산은 끝났지만 K9A1 등 각종 개량 모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신규 수주를 통해 외국 수출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3. 첫 국산 전투기는 KF-21 보람에 2032년까지 120대 배치.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KF-21 보람의 제작 전 과정을 국내 기술진이 주도했는데 2032년까지 120대를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한 지 2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시제기 공식 명칭은 KF-21 보람이로 정했습니다. 7.7톤 무장 탑재력에 부분적이지만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국내 기술진이 주도했습니다. AESA 레이더 같은 핵심 기술도 자체 개발했습니다.
김남신 한국항공우주산업 KFX 사업관리팀장 80여 개 주요 부품 대부분을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했고 일부는 부분 국산화하는 등 국내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왔습니다. 전투기 자체 개발에 18조 원 넘게 드는 사업이라 해외에서 사오는 게 더 이익 아니냐는 논란도 많았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난항도 겪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65%의 부품 국산화율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주 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남은 과제는 수요 확보입니다. 수출을 염두에 두고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해왔지만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연체하고 있는 건 우려스런 대목입니다. 시제기 출고에 맞춰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방한했지만 분담금 해결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